2020년 6월 13일 윤미향에 대한 기사를 먼저 읽어볼 건데요. 지금 목소리 상태가 한 평소에 5%, 10%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원래 내일 녹음하려다가 그냥 하는 것인데요. 불투명한 회계의 장본인, 그리고 이제 윤미향과 그 할머니들의 기부금을 착취한 그 윤미향과 정의연 그 관계자들, 일단은 조선일보 사설을 좀 읽어본다면 정의기억 연대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계좌를 활용해서 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길 할머니의 가족의 주장이긴 한데, 왜냐면은 제대로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 길 할머니께서 머무셨던 신도 소장의 사망도 이거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만 갖고 사망의 원인이다, 뭐 이유다 할 순 없고, 길 할머니 손녀는 심터소만 사망 소식을 전한 기사에, 근데 이 소장이 죽기 직전에 윤미향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가 죽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죽음은 페이스북 그리고 윤미향과 관련이 있다. 왜냐면 전날 마지막 통화하는 사람도 윤미향이기 때문에 윤미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90%는 윤미향과 관련이 있고, 한 3%는 이 돈 세탁 관련 의혹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 보내는 등 돈 세탁 해온 거를 알게 돼서 돈을 쓴 내역 알려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손녀가 댓글을 남겼고요. 손녀가 윤미향 관련 또 언급도 했는데 그 댓글이 지워졌지만, 그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는 이제 언론에다가 딸이 알고 쓴 것이다, 그리고 돈이 그렇게 나라에서 많이 나온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 정의연은 그동안 심도 소장이 검찰과 언론의 압박 때문에 그딴 선택했다고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압박 때문에 압박한 적이 없는데요. 윤미향 압박한 적은 있어도 신도 소장을 압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인 거고, 돈 세탁 의혹 역시 사실 무근이다 이라고 하는데, 이게 돈 세탁 의혹이 사망한다고 진실이 덮어지진 않습니다. 심도 소장이 사망한다고 모든 게 덮어지진 않아요.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은 정의연이 불통명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이고, 할머니들 내세워서 매년 수십억을 이렇게 걷어왔으면서도 할머니들께는 쓰이지 않았고, 어떤 애는 기부금의 1%도 안 되는 돈만 할머니들께 갔다는 거죠. 할머니 쉼터에서는 할머니들이 주시는 곳이 아니라 윤미향의 부친이 살면서 상주하면서 월급을 타갔고, 업무 일지도 쓸만한 게 없었어요. 할 일이란 건 텃밭 가꾸는 것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쉼터를 별장처럼 살면서 텃밭 가꾸면서 월급은 왜 받아가는지요. 우리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될 양반이 왜 거기서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새로 지은 별장에서 살았는가? 할머니들은 왜 살지 못했는가? 이거 하나만 봐도 윤미향 씨가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미향 씨가 또 남편에게 일감도 몰아주면서 그 기부금을 윤미향의 가족 비즈니스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다. 그리고 할머니 조의금을 어디다 썼느냐? 친북 반미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다른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시민단체 자녀 장학금 기부로 주면서 본인이 주는데 생색을 내고, 할머니들께는 배가 고프다 할 때마다 빵 하나 사드리지 못한 인정머리 없는, 그러면서 세금과 기부금을 부조리하게 사용한 그런 윤미향 씨,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30년 재주 넣고, 그러니까
거의 해온 것은 주인공 역할은 이용수 할머니께서 하시고 돈은 매니저격 윤미향이 받아먹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30년간 위안부 운동의 핵심 멤버, 빠질 수 없는 핵심 멤버, 주인공의 공동 주인공의 이용수 할머니께서 애를 쓰셨지만 돈은 정대협 정의원에게 거의 뺏기다시피 착취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정의연 국고보조금은 문정부 되자마자 갑자기 46배로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 원을 비롯해서 정의연이 정부에서 누락한 보조금과 기부금이 37억 원에 달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용돈을 아껴 기부한 5천만 원, 그리고 김복동 길원 할머니께서 내신 1억 원 넘는 기부금도 회계장부에서 사라졌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정의연 회계는 검증 자체를 못한다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다 할 정도인데 조그만 실수를 하면서 끝까지 감추려고만 합니다. 미국에서 위안부 지원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는 아주 비교되게 2018년 약 2,760만원 정도의 기부금 수입을 올렸다고 당국에 신고하면서 회계비용으로 $1,300를 썼어요. 단체 임원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고 수입 지출 명목과 금액을 24쪽에 걸쳐서 세세하게 밝혔고 다른 위안부 운동단체도 같은 해 은행 수수료 $16까지 적은 14쪽 분량 회계보고서를 냈습니다. 정의연 모금액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한 단체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기부금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정의연은 정개구리같이 반대를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자 쉼터 소장의 사망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29년 전 강기훈 사건을 언급하면서 쉼터 소장의 사건도 조작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지만 곽 의원이 12일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해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설명할 것도 해명할 것도 없다 이렇게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1991년 6월 소매치기 사건을 맡고 있던 중에 김기설 변사 사건이 발생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있었고 당시 야간 조사가 허용되고 있었던 시기 야근을 맡고 있던 도중 자리를 비운 선배를 대신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강기훈 씨와 잠시 있었던 것. 그러니까 또 강기훈 씨 고문을 주도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피의자 측 반박이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문하면 다음날 언론에 보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도 못하고 편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기훈 씨 사건의 영장 담당 검사도 주임 검사도 아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다고. 자, 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씨 사망에 항의하면서 분신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대필했다는 그 혐의로 구속돼 복역을 했는데 당시 정권은 소란을 우려해서 운동권 세력이 김기설 씨 죽음을 유도했다는 쪽으로 사건을 몰아갔다고 이렇게 일단 봤는데요. 강기훈 씨는 자살 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 선고받아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강 씨는 고문과 조작이었다며 재심 신청해서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거는 뭐 뺨 맞고 고문이다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뺨이 고문은 아니거든요. 아니 뺨을 맞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대로 수사에 협조 안 했다면 그때 당시는 뺨 맞는 거는 뭐 그때 당시는 다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곽 의원은 마포 쉼터소장의 죽음에 대해 고인이 위안부 피해자로 쉼터에 단 한 명 거주자였던 길어옥 할머니 통장에서, 그러니까 소장이 할머니 통장에서 엄청난 돈을 빼냈다며 쓴 내역을 알려달라는 길 할머니의 가족 문자를 받은 뒤 자택 화장실에서 앉아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다. 사망 당시 자세가 납득이 되지 않아 그 경위에 대해서 밝히시자고 하는데도 윤미향 의원은 당연하다는 듯 고인의 죽음이 자살이고 제가 고인을 모욕하고 경찰을 모독하고 있다고 항변했는데요. 검찰은 고인을 조사한 적도 없고 출석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를 받고 그것을 쓴 내용만 알려주면 되는데 쓴 내역을 개인이 썼으니까 지금 밝히지 못하고 죽은 거거든요. 검찰은 고인을 조사한 적도 없고 출석 요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건 검찰 탓이 아니라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의미로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죽기가 뭐하니까 협력자가 있지 않았나. 그 마포쉼터 손모소장이 사망 전 마지막으로 통한 인물이 윤미향이거든요. 윤미향의 자살교사 방조죄가 의심스러운 이런 사건입니다. 심지어 손씨의 휴대전화는 6일 오전 10시쯤 윤미향과 전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고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손씨 휴대전화에 윤미향의 통화 내용이 따로 저장은 안 돼 있고 윤미향과 통화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몇 분과 통화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이게 가장 의문스러운 거죠. 이거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통화를 했느냐, 왜 통화했느냐, 무슨 내용을 통화했느냐, 몇 분 했느냐, 이게 손씨가 왜 자살을 택했느냐 이거거든요. 이거의 원인이거든요. 손씨는 같은 날 6일날 10시 57분 자택에 있는 경기도 그 아파트 주차장에 하차에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CCTV에. 그러니까 오전에 통화를 해놓고 밤에 경기도 파주로 올라간 거죠. 윤미향 씨가 파주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평상시 그 쉼터에 있는 사람이 집에는 잘 안 차는 사람이 왜 여기를 자택을 갔고 왜 윤미향 씨는 자택으로 간 걸 어떻게 알고 찾아갔고 통화 시도를 했을까? 자, 휴대전화는 빈 승용차 조수석에 버려뒀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차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차에서 안 죽은 것은 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이 혼자서 못 죽는다거나 차에서 죽으면은 그 방법도 있는데 휴대전화를 두고 간다는 거는 전화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연을 끊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 가지고 올라가면 연락받게 되고 자살을 하기에는 자꾸 핸드폰을 보면은 자살을 못할 수도 있죠. 그 12시간 뒤 12시간 이게 통화를 10시 오전에 하고 10시 밤 10시에 주차장 올라갔는데 56분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이거 제가 기사를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6일날이 아니라 7일날 밤에 문을 부수고 소방관, 경찰관들이 발견한 건지 제가 이거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6일날 자살 시도 6일날 올라간 거는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욕실에서 숨진 거를 발견했고 왜 하필 욕실이었을까도 의문입니다. 일단은 그 손 소장이 파주에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비서관, 5급 비서관이. 저희가 그랬는 거 보니까 윤미향 씨랑 같이 간 거 같은데 아니 죽은 건 어떻게 알고 연락을 언제부터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안 받아서 집에 찾아가고
전화를 10시 33분에 했느냐.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서 집에 올라가서 사망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시 57분에 자택에 갔다가 30분 뒤에다가 10시 33분에 집안에 기척이 없다면서 신고를 한 건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30분 만에 신고를 한 건가, 이게 지금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30분 만에 그걸 신고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주저운이 발견됐다 뭐 그러는데 이제 국가수가 100% 맞진 않아요. 실력이 없으면요 50% 맞고 50% 틀릴 수가 있고 100%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신처럼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가수가 100% 정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냥 뭐 자살처럼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타살 혐의점이 없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고 했는데 국가수 의원을 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사람이란 게 실수도 하고요. 실력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그런 것을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50% 정도는 믿을 수 있고 50%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1차 구두 소견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고, 그래서 지금 방어흔이 없다고 밝혀졌긴 했는데 이게 확실한 것도 몰라요. 검사들 3명이 더 같이 그거를 부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살로 밀어붙이긴 했는데 윤미향이 해명을 안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주고받았고, 매일 통화를 주고받던 사이인지, 자주 통화했는지, 자주 통화하는 사이가 아닌데 이때만 연락하다가 갑자기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것도 이상하거든요. 평상시 자주 연락도 안 하다가 이때만 연락을 한 것은 무슨 용건이 있어서, 아니면 자살할 줄 알고선 신고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는가, 시도를 했는가, 찾아갔는가죠. 자, 그래서 윤미향이 심터소장 죽음에 대해서 기자와 검찰이 괴롭혀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윤미향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심터소장한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기자와 검찰은 윤미향의 그런 회계장부 관련 비리에 대해서,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심터소장에 대해서 뭐 그 윤미향만큼 그렇게 관심 갖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부 지원과 그런 시민들이 낸 기부금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보다 엉뚱한 곳에 쓰여 있고, 그리고 활동가들을 많이 위해 쓰여졌고, 아주 일본 과자 먹으면서 바비큐 파티나 하면서 별장처럼 쓰면서 윤명이 그중 상당액을 횡령했다는 것을 밝혀야 할머니들의 한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2012년 수원 금곡 LG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예금, 빌린 돈으로 그거를 해결을 했는데, 그때 당시 빌려서 빚을 내서 경매를 취득했다면 영원으로 출발하는 건데 어떻게 7, 8년 만에 3억 3,656만 원을 모을 수 있나. 게다가 유학비에다가 그 피아노 그 대학교 보내면서 그 레슨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은 거의 5억 정도를 어떻게 모을 수 있나. 부동산까지 8억 이상인데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이제 8년 모아도 1억 9,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7, 8년 만에 어떻게 3억 3,656만 원을 모을 수 있는가입니다. 자, 200만 원씩 8년 모아도 2억이 안 돼요. 근데 도대체 월급이 얼마였길래 7, 8년 만에 2억보다 넘는 3억 3,656만 원 플러스 레슨비, 그 딸 음대 레슨비와 유학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윤명씨가 억울하다면 정년 시작했던 30년간의 통장을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